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 23번째 이야기. 착한 마녀가 도로시의 소원을 들어주다. 24번째 이야기. 그리운 집으로. 하지만 글린다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도로시는 먼지 묻은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새로 빗었다. 사저도 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허수아비는 온몸을 탁탁 두드려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었다. 나무꾼은 양철을 천으로 문질러 윤을 내고 연결 부위에 기름을 쳤다. 몸단장을 마친 도로시와 친구들은 제복을 입은 소녀를 따라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마녀 글린다는 루비로 만든 왕좌에 앉아 있었다. 글린다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젊어 보였다. 붉게 빛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물결치듯 굽이쳤다. 글린다의 옷은 눈처럼 흰색이었다. 하지만 다정하게 도로시를 바라보는 그녀의 두 눈은 신비로운 푸른색이었다. 그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글린다가 물었다. 도로시는 착한 마녀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들려주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즈의 나라까지 오게 된 것과 친구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들이 겪은 놀라운 모험들을 이야기한 도로시는 이렇게 말을 끝맺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캔자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엠 아주머니가 저를 무척 걱정하며 슬퍼하고 계실 테니까요.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 곡식이 더 자라지 않으면 헨리 아저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캔자스를 떠나실 거예요. 도로시의 말을 들은 글린다는 허리를 숙이더니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의 부드러운 뺨에 입맞춤을 했다. 사랑스러운 도로시에게 축복이 있기를. 글린다는 다정하게 말했다. 너에게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마. 하지만 먼저 나에게 그 황금 모자를 주어야만 한다. 기꺼이 드릴게요. 도로시가 소리쳤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걸요. 마녀님이 이 모자를 가지시게 되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3가지 소원을 빌 수가 있어요. 잘 됐구나. 나는 앞으로 반드시 원숭이들의 도움을 3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글린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도로시는 글린다에게 황금 모자를 건네주었다. 이번에는 마녀가 허수아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도로시가 떠나면 그대는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에메랄드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허수아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오즈가 저를 그 도시의 지배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에메랄드 시의 사람들도 저를 무척 좋아하고요. 한 가지 걱정은 망치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언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뿐이죠. 황금 모자에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그대를 에메랄드 시의 문 앞까지 데려다 주라고 명령하겠어요. 글린다가 상냥하게 말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훌륭한 지도자라고요? 허수아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대는 아주 특별해요. 글린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에게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도로시가 이곳을 떠나면 그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양철 나무꾼은 도끼에 몸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다. 윙키들은 저에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녀가 죽은 후에 저에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했죠. 저도 윙키들이 좋습니다. 만약 다시 서쪽 나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나 그들을 다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내가 두 번째로 내릴 명령은 당신을 윙키들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는 것이 되겠군요. 당신의 머리는 허수아비의 머리처럼 그렇게 커다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허수아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요. 당신이라면 윙키들을 지혜롭고 훌륭하게 다스릴 거예요. 이제 글린다는 몸집이 커다랗고 털이 북실북실한 사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로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죠? 망치머리 사람들의 언덕을 넘으면 아주 넓고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사자가 대답했다. 그곳에 사는 짐승들이 저를 왕으로 모시기로 했죠. 만약 그 숲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동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내릴 나의 세 번째 명령은 바로 당신을 숲으로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모자의 마법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원숭이 대장에게 모자를 돌려주겠어요. 그럼 원숭이들은 그때부터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는 마음씨 착한 마녀의 친절한 배려에 깊이 감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로시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우시군요. 하지만 저를 어떻게 캔자스로 돌려보내 주실 건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응구두가 도로시를 캔자스로 데려다 줄 거예요. 글린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만약 이 구두의 놀라운 힘을 알다면 오즈의 나라에 도착했던 바로 그날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랬다면 나는 이 멋진 머리를 갖지 못했을 거야. 평생 동안 농부의 옥수수 밭에서 지냈을 거라고. 허수아비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도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겠지. 양철 나무꾼이 중얼거렸다. 세상 끝날 때까지 숲속에서 녹이 쓴 채로 서 있었을 거야. 나도 영원히 겁쟁이로 살아야만 했겠지. 사자가 머리를 흔들었다. 숲속의 어떤 짐승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 말이 맞아. 도로시가 말했다. 너희처럼 좋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나도 무척 기뻐. 이제 모두들 소원을 이루고 제각기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 나는 그만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그 응구드는 놀라운 마법을 지니고 있죠. 착한 마녀가 설명했다. 여러 가지 마법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마법은 단 3발자국만 걸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1발자국을 가는 데에도 눈 깜짝할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구두의 뒤꿈치를 3번 탁탁탁 부딪히면서 원하는 것이 어디든지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시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정말 그렇다면 당장 캔자스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겠어요. 도로시는 사자의 목을 끌어안고 커다란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온몸이 녹슬어 버릴 정도로 엉엉 울고 있는 양철 나무꾼에게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허수아비와는 입맞춤을 하는 대신 지푸라기를 채워넣은 부드러운 몸을 꼭 껴안았다. 다정한 친구들과 헤어질 순간이 다가오자 도로시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마음씨 착한 글린다는 루비로 만든 왕좌에서 내려와 어린 소녀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도로시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마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제 토토를 품에 꼭 껴안은 도로시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구두 뒤꿈치를 3번 탁탁탁 부딪히면서 소리쳤다. 나를 엠 아주머니에게 데려다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로시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빙빙 돌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나는 것은 오직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응구드는 단 3걸음을 걷더니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 바람에 도로시는 들판 위로 넘어져 몇 번을 굴러갔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일어나 앉은 도로시는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도로시가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광활한 캔자스의 초원 위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도로시의 눈앞에는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린 낡은 집 대신에 새로 지은 헨리 아저씨의 집이 우뚝 서 있었다. 헨리 아저씨는 헛간에서 소의 젖을 짜고 있었다. 토토는 신이 나서 도로시의 팔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헛간을 향해 멍멍 짖어대며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 벌떡 일어난 도로시는 비로소 웅구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동안 웅구두는 사막 어딘가에 떨어져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양배추밭에 물을 주기 위해 막 집을 나서던 엠 아주머니는 숨가쁘게 달려오는 도로시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놀라 우뚝 섰다. 우리 아가! 아주머니는 어린 도로시를 품 안에 꼭 껴안으며 소리쳤다. 그리고 숨이 막히도록 입맞춤을 퍼부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냐? 엠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오지의 나라에 갔다 왔어요. 도로시가 정말이라는 듯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 토토도 왔어요. 오, 엠 아주머니,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